우리 창업시민 여러분, 그리고 매번 공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국악단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단원들이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지금 서울 용산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내란 수계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에 부역하는 자들과 한판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피해를 본단 말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서울 용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정읍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의 반노동정책, 민주노조 말살 책동으로 인해 실력을 부단히 닦아서 시민 여러분들께 더 질 좋은 공연을 돌려드려야 할, 그렇게 보답해야 할 국악단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급기야 경찰도 부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시끄럽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여기 밖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이학수 시장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당신들 따뜻한 실내에 있는데 음악 소리 들어가는 게, 마이크 소리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언짢습니까? 발본색원이라 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학수 시장이 지금이라도 국악단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확보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보장하면 그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들의 기부여한 권리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거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학수 시장은 이 근로기준법을 기본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퇴근한 노동자들에게 반연가를 강요하는 희대의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랬더니 왜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느냐고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질까지 서슴지 않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동료이자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또한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서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담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국악단장, 그리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해서 우리 국악단원들에 대한 갑질,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체협약의 연말 평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정은 연말 공연으로 한다. 단체협약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서 그동안 다른 시장이 집권하였을 때,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이 주무부서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는 연말 공연으로 평정을 대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학수 시장이 들어서고, 그리고 오경희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부당한 업무 변경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대사슴놀이에 참가한 대학생들도 아닌데 갑자기 공연장에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6명의 심사위원들이 들이닥쳐서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동작, 연주, 발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고 갑질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심사위원을 투입한다는 결정을 접한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는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부당한 업무 명령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수 시장 그 부당한 업무 명령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제는 개편이라 하던가요? 이 정읍시 감사과에 고발한들, 정읍시 의회에 고발한들, 이학수 시장의 국악단장의 오경희 문화예술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할 구역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이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헌법이라고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반대에 나선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갑질,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고 그것에 반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또 징계하니 뭐하니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학수 시장의 정책의 민낯입니다. 이게 정읍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국악단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이학수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주무부서 집행부들의 독자적인 행동인지 우리는 헷갈렸습니다만 이번 2025년 1월 정기 인사 때 벌어진 인사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무부서 팀장이 있었는데 물론 같은 6급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인사발령 받고 이학수 시장 최측근으로 비서실장으로 보직 발령되었더군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맘에 드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와 가까이 둡니다. 비서실장이라 그러면 어떤 자리입니까? 시장을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으로 부임해서 1년 내내 노동자들 갑질하고 억압하고 부당노동행위하고 직장 내 괴롭힘했던 그 팀장 이학수 시장 최측근으로 이학수 시장의 그림자라고 하는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난 1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 이것은 바로 이학수 시장의 뜻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학수 시장을 걸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 직원 하나 챙기지 못하는 직원이 어떻게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시민들의 민생을,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 직원의 먹고 사는 문제, 근로하는 문제, 노동하는 문제, 복지 문제 하나 챙기지 못하는 작자가 어떻게 정읍시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학수 시장 자격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파기환송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학수 시장 차라리 법의 심판 받고 그만두는 것이 우리 국악단원 노동자들을 위해서나 전국 시민들을 위해서나 그리고 이곳 건물 안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다 좋은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빨리 잡혀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아마 지금 출근길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자기의 밥줄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용산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들 괴롭힘 당하고 있고 이곳 정읍시에서는 이학수 시장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들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과 우리 민주노총이 힘을 합해서 이학수 시장 끌어내립시다. 불법으로 얼룩진, 비리로 얼룩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얼룩진 이학수 시장의 불법은 그뿐만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징역살이를 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노동자들 임금 떼어먹으면 안 되지요. 이번에 교섭하면서 문화예술과 담당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사실 다 했습니다. 이런 불법 사례 우리가 조용히 눈 감아주고 넘어갈 테니 제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근로조건에 대한 우리가 기확보한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법 위반 사항들 같이 지혜롭게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중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정말 벽 보고 말하는 건지 사람 보고 말하는 건지 자신들 할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읍시청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평정은 사회적 추세라고 하더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술단원들이 기량 전습과 우리 근무 예술인들의 근무 형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10시 출근 15시 퇴근하는 건 사회적 추세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추세 여러분들이 역행하면서 싸움이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입이 있으면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평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습니까?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 때 우리 노동조합 최종적으로 그렇게 수정한 타결안 제시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윤석열 같은 멧돼지가 아니고서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분쟁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하나, 저 벽차고 같은 이학수 시장이 그리고 주무부서 공무원 당신들이 대화가 되지 않으니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경희 과장, 이 말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당신 진짜 공무원이고 당신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좋다, 평정하자. 그러니 근무시간 불이익 변경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저임금구조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들이 받는 수당 다 달라고 안 할 테니 정근수당 가상금만 올해 신설해달라. 우리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당신들 뭐라고 했습니까? 평정 안 해도 좋다. 그러니 근무시간 불이익하게 변경하자. 그렇게 하면 정근수당 가상금 지급하겠다.
오경희 과장 당신 입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랬습니다. 어디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고. 그러면서 자신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가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자기의 말 듣지 않는 자들 대기발령 시키고 자기의 딸랑이처럼 하는 자들 경찰차장 앞세워서 발포명령까지 내리면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발하는 전형적 형태.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학수 시장을 한마디로 어생 불일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이학수 시장이 언행불일치하니까 그 밑에서 녹을 받아먹는 오경희 과장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당신이 공무원이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적어도 공무원이 거짓말을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떨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앰프 소리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신들이 진짜 양심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윤석열이한테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니 뭐니 합니다. 국민의힘 작자들 윤석열의 인권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답니다.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연 인두껍을 쓴 사람 새끼들이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 어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학수 시장이, 당신네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길 기대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당신들을 윤석열 무리들과 국정농단 세력들과 비교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지금 이학수 시장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우리가 더 이상 당신 윤석열과 비교하지 않게끔 제발 양심이 있으면 시민들께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면 이곳에 나와서 우리 노동자들과 얘기하십시오. 예, 우리가 언제 평정 안 하겠다 했습니까? 평정하자 했더니 그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왜 들어가십니까? 당당하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네, 당당하면 나와서 우리 노동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이학수 시장 지난 12월에 연담 요구했습니다. 연말연시나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면 1월 8일로 연담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면담하러 갔다가 시장실 앞에서 문전박대 나오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문전박대 당한 내용은 쏙 빼놓고 노동조합이 면담을 취소했다고 그렇게 주변에 알렸더군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근 중이신 공무원 여러분,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로감독관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이곳 정읍시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국장님, 이 교섭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사안 3개가 다, 2개는 이미 노동조합이 확보한 권리고 하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확보한 권리는 불이익 변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고,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60조 위반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진정 제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조정까지 넣으시고 조정이 최종 결렬되어서 파업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읍 씨는 우리 국악단 노동자들이 고임금 받으면서 공연은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임금도 비교해 봤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임금도 비교해 봤는데 우리 사무장이 마침 2025년이 되면 근속 20년 차가 됩니다. 작년 말에는 그러니까 19년 차였겠죠. 그래서 근속 19년 차 우리 국악단원의 임금과 근속 19년 차 지방직 7급도 아니고 급급 공채 임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정수당 아닌 연말 성과 상여금 다 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1,5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이래도 우리 국악단원들이 고임금 군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 양심 있으면 진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을 시의회에, 시민단체에, 시민들한테 얼마든지 얼마나 해놨는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더군요.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 정말요? 몰랐습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연말 평정 얘기가 왜 도마 위에 올랐냐면 행정감사 때 시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한답니다. 왜 국악단 공연 때 자꾸 관객이 감소합니까? 왜 자꾸 국악단의 공연이 예전만치 못하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중부부서와 국악단장이 대체 어떤 짬짬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 줄이고, 자꾸 정기공연 석 달 전에 기획단 구성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질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국악단장 그 얘기 듣지 않습니다. 주부부서 그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공연 줄어드는 문제, 관객이 감소하는 문제, 예술단원들이, 국악단원들이 기량이 저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로, 거짓 모략질로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보고한,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거짓말로 장성들 30-40명이 모여서 이 계엄을 텔레비전 통해서 알았던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과반 이상이 손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자들이 다 내란을 같이 준비했던 자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 보고하듯 정보공개 청구에 참 공무원들 대단합니다. 거짓 보고했습니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일주일 전에 공연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악단만. 예술단과 농악단은 최소 2주 전에 꼬박꼬박 공연을 홍보했고요. 우리 국악단은 일주일 전에 이 홍보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공중파, KBS 9시 뉴스 전에 막 이거 홍보해 줍니까? 그거 아닌 이상이에요. 일주일 전에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공연을 갑니까? 근데 관객 감소의 문제가 단원들의 기량 저하 때문이라니요? 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에 홍보한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공연이 결정되었고 3일 전에 홍보했어요. 공연 3일 전에.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회도 3일 전에 홍보 안 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 가정통신문 보내고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국악단 공연 3일 전에 홍보해놓고 관객 줄어드는 거 국악단은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당신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학수 시장 듣고 있습니까? 당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떠넘겨?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동자들 얘기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대화한다 그러면 대화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보십시오. 이학수 시장 당신이기나 우리 민주노총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소란스럽게 해서, 그리고 통행에 방해를 줘서, 그리고 여기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도 추운 날 이렇게 나와 계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절절한 심정 여러분들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동의가 된다면 이 정읍시청에 항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131년 전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정읍의 선배 열사들이, 전봉준 열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탄압 당하고도 일어서지를 않는다면 무도한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도한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윤석열과 국정연단 세력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동안농민 혁명의 빛나는 정통을 계승하는 정읍시민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불합없이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